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야간 선물? 네, 야간 선물인데 잠깐만요. 이게 야간 선물이에요. 분봉을 보면 여기가 4시 30분 봉이더라고요. 4시 30분 봉. 예, 너르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미국 증시를 보면 여기 막판에 내렸어요. 막판에 봉화라로 내린 게 0.61% 정도 내렸습니다. 예,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오전 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 종가랑 나스닥 지수 종가를 봤을 때는 막판 0.6%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저는 무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시작했을 때 지금 계산하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데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낮은 데서 시작했을 때는 변경된 시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요. 저는 일단 야간 선물 기준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0.55포인트 하락해서 310.10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볼게요. 어제였나요? 어제 밤이었던 것 같은데 띵글스톡 업데이트 쪽에 좀 오류가 생겨서 그 서버를 재부팅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된 상태고 그냥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월봉부터 볼게요. 예, 새쌍여화님 반갑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아니다. 분기봉부터 보자. 분기봉. 분기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사실 좀처럼 보기 힘든 봉이에요. 분기봉은. 목동소녀님 반갑습니다. 자, 요게 상단선이죠. 322.81. 그죠? 여기도 상단선입니다. 299.97. 그 다음에 322.81. 여기 다 매도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번 분기에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322.81 쪽으로 가는지 300 아래로 가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300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상승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관찰해 보시면 돼요. 남은 거래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정리한다. 곧버스를 정리한다. 강광주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분기봉이. 분기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사실 잘 모르세요.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죠. 자, 보세요. 광고는 지우고. 자, 야사티스님 반갑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위에 있는 거 상단선이고 아래에 있는 거 하단선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위에 있으면 상단선이고 아래에 있으면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진 선은 상단선, 아래에서 만들어진 선은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은 위를 볼 때만 위력이 있어요. 자, 아래를 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하단선이 위를 볼 때는 강한 힘을 지녀요. 근데 아래를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반대로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 힘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요, 쓰레기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하고, 위를 보면 매도하지 않아요. 매도하지 않는다고.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면 돼요. 매도를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하단선이 위를 볼 때는 매수를 해요. 하지만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수를 안 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할지 말지는 투자자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지 말지는 결정하되 매수는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규칙만 알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책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82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예, 이 그림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보세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선을 상단선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을 하단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단선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하단선이라고요. 근데 위를 보죠. 그죠? 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매수할 수 있는 선이라고요. 매수. 얘는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얘가 상단선이에요. 그죠? 예, 새쌍용화님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수렴이 일어난다고 다음 분기에. 예, 그럼 이게 매도선이죠. 그러면 현재 가를 기준으로 바로 위에 매도가가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상태로 이번 달이 끝나면 분기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 종가 바로 위에 상단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매도가가 매우 가깝습니다. 종가와 매도가의 거리는 생각보다 꽤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시작하면 매도할 수 있다고. 예? 다음 분기 딱 시작하면 땡! 하고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매수는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되죠.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대로 이번 분기가 끝났어요. 이번 달이 끝났어. 다음 분기가 시작했어. 그러면 매수할 사람은 이 A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고버스 투자자가 고버스 투자자가 매수를 하려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청산을 하려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버스를 청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응? 지금은 고버스를 청산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여기 가야 청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분기봉의 입장에서 보면 고버스를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지수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기봉으로 봤을 땐 지금 홀딩해야죠. 여기 가서 팔아야지. 여기 얼마예요? 현재 기준으로 292.30이에요. 예, 이 위치 가면 파는 거예요. 이 위치 가면. 지금 311인가요? 311에서 왜 팔아요? 290대에 팔 수 있는데. 김김보수님 반갑습니다. 자, 됐죠? 네. 분기봉 설명 끝났어요. 자, 월봉은 아직 자유롭죠? 네, 아직 자유로워요. 자, 아직 자유롭습니다. 예? 자유로워요. 떨어져도 되고 올라도 돼. 자, 월봉에서 체크해야 될 거. 네? 월봉 체크사항이에요. 월봉에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게 12월입니다. 그리고 요게 1월이에요. 예? 1월인데, 예, 현명한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종가가 하락했죠. 종가 하락. 그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종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종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 여기 종가 투심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그리고 코스피 200이요. 멋쟁이 11님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종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요.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는 한 하방이에요. 종가가 하락하는 한 하방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저가. 저가는 이번 달만 내릴 수 있어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번 달만 내릴 수 있어요. 이번 달만. 그러니까 하락의 의도가 있다면 저가를 깨야 돼요. 여기서 저가는 전봉입니다. 전봉 저가.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하락의 의도가 있다면 뭘 한다고요? 지난달 저가를 깬다고요. 지난달 저가를 깨요. 지난달 저가가 얼마예요? 290
297.62입니다. 297.62. 됐죠?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여길 깨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를 붕괴하면 아예 끝나는 거라고. 단순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상방이 끝난다고. 297.62. 자, 이 수치까지 기억하셨죠? 예. 그러니까 월봉에서 중요한 건 종가가 하락하되 저가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종가 하락 더하기 저가 하락이에요. 아직 저가는 안 깨졌습니다. 저가가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은 아니에요. 조정을 하고 있는 거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자, 됐죠? 월봉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네? 예. 백오데이션일까요? 아니에요. 콘덴고입니다. 자, 지금 선물은 얼마다? 선물은 310.659. 예. 코스피 200은 311.63이에요. 큰데? 그죠? 크잖아요. 코스피가 크면 백원데? 근데 이거는요, 배당락 전이고, 이거는 배당락 후예요. 즉 선물은 이미 배당락이 돼 있어요. 예? 이미 배당락이 돼 있는 지수고, 코스피 100은 아직 배당락 날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안 된 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락을 빼고 나면 선물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빼고가 아니고 콘덴고예요. 네, 콘덴고인데 배당락이 빠질 거잖아요. 이 사이에 배당락이 있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 200 지수의 지난달 저가는 297에 있어요. 297대에 있다고. 아마 6X일 거예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달 저가가 6입니다. 6이. 그럼 선물은 얼마일까요? 선물은. 여기가 297.62예요. 지우고. 그럼 선물은 얼마냐면, 선물은 295.45예요. 예. 한 2% 차이 나죠? 2.17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예요. 지금 상태의 베이시스가 이 정도 된다고요. 예. 선물이 현물 대비 2.17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고지. 그죠? 빼고잖아요. 그런데 야간 선물을 보세요. 야간 선물. 야간 선물에 11월 저가가 얼마냐? 예. 297.60이에요. 그런데 요 월물하고 요 월물이 같아요.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297.60 깨지면 295.45 깨져요. 다시 297.60이 깨지면 295.45도 깨져요.
왜? 지난달 저가를 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간 선물의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주간 선물의 전월 저가도 동일하게 깨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깬다. 이게 단순하게 깨고 오를 거래? 아니에요. 깨면 못 올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 지난달 저가를 깨 11월달 저가를 깬다라는 행위는 297.60대를 깨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깨면 바로 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면 더 떨어져야 돼. 기본적으로 가야 될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의 베이시스까지도 다 커버해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는 행위는 295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행위를 포함해요.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난달 저가를 깨면 답이 없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네, 멋쟁이 11님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봉은 대부분 싱크한다고. 예? 대부분 봉은 싱크해요.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예. 그래서 지난달에 저가를 깨는 행위가 나오면 선물도 지난달 저가를 깰 거라는 거예요. 선물도. 근데 선물은 295.45를 깨야 되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월말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더 있죠.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지난달 저가만 깰 것 같냐?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런 구조를 월봉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사세요. 사는 거 안 말려요. 매수하세요. 네,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난달 저가를 깨면 그때는 매수 전략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월봉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중요한 설명은 월봉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알고 계시라는 거죠.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 0.55를 내려야 되잖아요. 5를 빼면 08인가요? 08.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산수가 잘 안 돼요. 계산기만 쓰고 엑셀만 쓰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계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잘 알고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 재미없어요, 이거. 그냥 보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요 빨강색, 이게 상승 추세선이죠.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볼린저 밴드예요. 파란색. 예, 햇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상승해. 그죠? 이렇게 상승해요. 여기까지도 상승해. 그죠? 근데 여기부터 하락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상승 추세 끝났어요. 상승 추세 끝! 다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가 위를 봐. 여기까지 또. 예. 예. 이제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게 다음 주 되면 다 아래를 봐요. 아래를 보죠. 다시.
다음 주는 하단선이 다 아래를 본다고요. 아래를 봅니다. 하단선이. 그죠? 하단선이 아래를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했어요? 네?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네, 요거요. 요거잖아요, 지금.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하방 확산이라고요. 이건 뭐 한다? 매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매수 없다. 됐죠? 매수가 없다고요. 주봉은 이제 매수 못해. 주봉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자, 매도해야 되는 가격은 높아요. 근데 매수를 해서는 안 돼.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매수는 안 되고 매도는 되는데 매도가가 높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죠.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매수를 못하는 거지 매도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까지 올라오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상단선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지 상단선까지 올랐다가 떨어질지 그건 저는 몰라요. 모릅니다. 다만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 가격을 잡아낼 수 있는데 그냥 떨어지는 건 가격을 못 잡아내요. 그래서 가격을 못 잡아내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됐죠? 자, 여기 보시면 고가 1, 저가 1, 종가 1, 거래량 0입니다.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신호예요. 예? 자, 다시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종가를 지금 보이는 종가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302.7까지 보여요. 302.7. 자,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상 고가는 312.15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면 예, 이런 봉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예, 됐죠.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 자, 종가가 하락했죠. 종가가 내렸어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그러면 종가는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갑니다. 그럼 거래량이 맨 위로 가요. 예. 거래량이 맨 위로 가면 어디까지 열려요? 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려요.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80대까지.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죠. 297만 깨는 거냐? 그죠? 297만 깨고 끝나는 거냐? 여쭤보셨잖아요. 아니라고.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열려요. 지금 상태는. 그리고 최대치는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얘는 270대입니다. 얘는 270대고 얘는 280대예요. 거기까지 열린다고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하락하면 그래요. 다시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볼벤 20 하단까지 개방된다. 별표. 됐죠? 일단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런 구조다. 그래서 다음 주 5거래일이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세요. 세가지고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씩 터지는지를 보세요. 20% 이상 터지면, 주봉 기준으로 20% 이상 터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주봉 거래량이 하루에 20% 이상 터지면 가능성이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리는 위치는 어디겠어요? 저는 여길 바라보고 있는 거죠. 281. 잠깐만요. 자, 시가 상태로 돌아가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치는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멈이 얼마냐면 282.09요. 282.099. 예. 최대치는 얼마냐? 273.87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5일 아니에요? 5거래일 월화수목금 아닌가요? 5거래일. 고버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5거래일 동안에 주봉 기준으로 하루에 20% 이상이 나오면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가가 하락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거를 시간은 어떻게 따지느냐? 시간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1구간 끝. 그죠?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시간이 여기까지예요. 요게 1월 네 번째 주입니다. 예, 1월 4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82나 그 다음에 273은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표치는 1월 4주까지예요. 1월 4주.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1월 4주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301이야. 그래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1월 4주까지는 들고 가는 거라고. 1월 4주까지 들고 갔을 때 282에서 멈출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락은 시작된다면 1월 4주 근처까지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일봉. 자, 일봉을 봤더니 뭐 없어. 예. 위로 올라가는 것도 못 막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소용이 없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가격이 안 보여. 주봉도 가격이 안 보이고 일봉도 가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래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시간을 볼게요. 여기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요. 그 오르기 좋은 날짜는 금요일부터거든요. 금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만약에 이게 내린다 그러면 화요일 이후죠. 월, 화. 화요일 이후에 매도하기 좋아요. 월요일은 아니야. 월요일날 만약에 고가를 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은 매도하면 안 돼요. 화요일 이후로 보세요. 화요일 이후로. 하락을 보실 거면 화요일 이후를 노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위로 끌어올리면 화요일 이후에 매도를 노려야 되고, 그냥 개파락 해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지면 없어요. 찬스가. 자, 갭이 아래로 엄청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바로 막 크게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매도 못해요. 못 들어가.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로 가면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고가를 낮추는 봉만 찾으시면 돼요.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보다 높으면 패스, 수요일에 화요일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 수요일에 화요일 고가보다 높으면 패스, 목요일에 수요일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갔을 땐 그렇게 해가지고 고가가 낮아지는 봉을 찾아서 그게 주봉의 고가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내리면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내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파락의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까지 끝났죠. 선물. 선물. 네, 여기도 똑같아요. 저가가 295.45입니다. 이 수치를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예요. 이 수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자,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광고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 놀러오세요. 됐죠? 자, 주봉. 주봉은 310.10이잖아요. 310.10. 네, 동일합니다. 아래가 열려요. 개파락이 심할수록 더 열린다고. 예? 개파락이 심할수록 더 열려. 개파락이 없으면 덜 열리고 개파락이 심하면 더 열리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개파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상태의 매도가는 314.84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 내려가지고는 매도하려면은 314.84니까 거의 315를 봐야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도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공격적으로 매도는 못해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 해야지 뭐 답이 없어요. 자, 일봉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고가 방어 안 되고 저가 방어도 안 되고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 네, 월요일은 매도하지 말아야지. 화, 수, 목 고가 낮추는 봉 찾아서 매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딱 선물까지 끝났죠. 자, 이제 고버스. 월봉은 할 얘기 없어요. 고버스 월봉은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봉은 이렇게 되면 10원이 올라요. 10원. 10원을 올렸는데 10원을 올려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예. 이래가지고는 없어요. 그냥 홀딩만 돼. 이건 신규 매수하기 힘들어요. 저가 부근에 하단선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매수 못해요. 저가를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쉽지 않다. 예? 매수 전략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위는 열렸어요. 그러니까 위는 지금으로 보면은 한 3,275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3,275원 위로는 갈 수가 있는데 어디서 매수하지? 했을 때 매수 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없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일봉도 똑같아요. 매수하기 좋은 날, 이게 월이죠. 월, 화. 화요일부터 저가 지키면. 화요일부터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안 돼요. 월요일은 이건 저가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렸다가 양봉을 그리면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만 안 깨면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 타이거. 자, 월봉 고맙고요. 하단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봉이 힘든 거예요. 하단선이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봉이 거래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월봉은 제일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도 10원이 올라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예상이지 더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단선의 위치는 전봉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 상당히 불안하다. 하지만 목표가는 3,435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 주 저가를 지킬지 못 지킬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봉은 똑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 지수에 제가 3일봉을 보여드릴게요. 3일봉 3날. 자,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트레이딩 뷰예요. 트레이딩 뷰에다가 띵거를 탑재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유료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유료 고객이거든요. 트레이딩 뷰에. 그래서 3일봉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3일봉. 자, 여기가 저가 중에 제일 높고, 여기가 종가 중에 제일 높고, 여기가 고가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얘가 종가 중에 탑, 얘가 저가 중에 탑, 얘가 고가 중에 탑입니다.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건 얘고,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건 얘고,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건 얘예요. 다 달라요. 다른 봉에 있어. 그러니까 종가가 제일 높은 봉이 고가도 제일 높고 저가도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저가 높은 봉 따로 있고 고가 높은 봉 따로 있고 종가 높은 봉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저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 중에 제일 낮은 종가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 종가를 깨는 거고, 저가 중에 가장 낮은 저가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 저가를 깨는 거예요. 종가는 얘가 제일 낮고, 그죠? 저가는 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 봉이 저가는 이거보다 낮고 종가는 이거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이 봉을 완성봉이라고 그래요. 완성봉. 하락을 완성한 거예요. 저 봉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3일봉 때문에 내리는 건 아니라고. 다른 봉의 구조 때문에 내리는 거지. 3일봉은 내려야 될 걸 다 내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현재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3일봉이에요.
현재 3일봉인데 이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끝납니다. 금요일날 시작해서 화요일날 끝나요. 그리고 요 봉은 수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요. 자,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1번 봉이에요. 자, 요게 1번 봉이고, 그쵸? 1번 봉은 지금 요 시간을 쓴다고. 예? 근데 요게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봉은, 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요. 요게 2번, 요게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2번의 종가가 1번의 종가보다 낮아. 낮다. 이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내려갈 거예요. 여기. 예, 여기보다 내려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2번의 종가는 금요일이고 1번의 종가는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의 종가가 화요일 종가보다 낮으면, 예, 이게 얼마지? 종가 308.24. 네, 308.24 아래로 간다고요. 이해되셨죠? 다시 금요일의 종가가 화요일의 종가보다 낮으면 308.24를 깰 거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308.24로 가려면 어차피 1번 봉의 저가를 깨야 돼. 그죠? 1번 봉의 저가를 깨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2번 봉의 저가가, 예, 1번 봉의 저가를 깨면, 예, 여기도 깨져요. A, 이건 B고. 그러면 308.24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얼마가 깨지냐면 306.01이 깨져요. 예. 306.01이 깨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금요일 종가가 화요일 종가보다 낮으면 어디로 간다? 306.01 아래로 간다는 얘기고, 306.01은 예, 여기에요. 여기 이번 주 저가죠? 예, 그 얘기는 저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의 종가가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의 종가보다 낮게 끝난다는 얘기는 이번 주 저가 깨진다는 얘기라고요.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매도를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이겠죠. 왜냐? 3일봉이 바뀔 거잖아. 3일봉이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뀔 때 봉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고가가 낮아지면요, 수요일에 화요일 고가보다 낮아지면, 예, 3일봉 기준으로 고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수요일을 노리셔야 돼요. 수요일. 예? 지금 머릿속에서 나는 하방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날짜는 수요일로 봐요, 저는. 왜 그래요? 화요일 종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3일봉의 화요일 종가를 알아야 그 종가보다 낮아지면 306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봉의 종가를 확인하셔야 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3일봉의 종가가 이미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는 다 쓸모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됐는데 이미 300에 가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응?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라가 있을 때만 이게 유효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가서 봉을 만들었을 때 수요일 이후에 매도를 했는데 금요일 종가가 화요일 종가보다 낮으면 의미가 있는데 이미 화요일에 갔는데 306을 깼어.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자, 3일봉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건 여러분이 거의 본 적이 없는 봉이에요. 반기봉. 6개월짜리예요. 봉 하나가 6개월씩 갑니다. 예. 예. 반기봉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지금 반기봉이 상단선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끝난다. 그러면 294 아래로 가면 곧버스 정리해야 돼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이 끝나면 이번 반기도 끝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294 아래로 가면 정리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고가를 방어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330대의 상단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로는 사실 하락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의 종가가 이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엔 290대까지는 내려가야 돼. 아무리 못 가도. 그래야 반기봉도 망가져요. 지금 상태에서 끝나면 상방도 하방도 나가리예요. 상방 하방 둘 다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의도가 있으면 290대 아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잖아요.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된다고. 지난달 저가가 297.6땡에 있잖아요. 297.6땡에 있는데 선물은 295.45니까 결국에는 297대를 붕괴하면 295대까지 간다는 얘기고 295대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보여드린 이 294.69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단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하단선은 망가져요. 그 얘기는 밑으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반기봉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194. 여기가 타겟이에요. 그 전에 갈 수 있는 자리는 1차로 여기에요. 268. 268에서 맥스 194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상태에서는 194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분기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분기는 위를 막았어요. 분기는 위를 막아서 지금 막은 자리가 이 정도 되고요. 314.67 정도. 위는 여길 막았어요. 아래는 어딜 막았냐? 여길 막았습니다. 여기. 292.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기도 294를 막았고 분기도 292를 막았기 때문에 현재로 끝나면은 곧버스 투자자가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는 29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저같이 하락을 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나면 안 좋아요. 이대로 끝나면 먹을 게 너무 없어. 더 내려야 돼. 이대로 끝나면 먹을 게 없다. 더 내려야 먹을 게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리잖아요. 내리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251.3이에요. 지금 이 봉이 내려가서 끝나면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예? 종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예. 그리고 하단선은 이렇게 각이 둔화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종가가 하락하면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도 내려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저가를 지키기 어렵게 되는 거죠. 하단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저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이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250일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상태. 됐죠? 그래서 목표치가 250이라는 거고요. 250까지 가면 지금 278이 3,940원이에요. 그죠? 278을 찍었을 때 고버스 가격이 3,940원이었다고요. 이게 250을 찍으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버스는 플러스 20%예요. 그러면 4,700원대가 나와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노리고 있는 건 고버스 4,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노리는 건 고버스가 4,800원까지 간다라는 걸 일단 노리고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국장입니다. 국장 끝. 네. 다음 주에 하방을 볼 거냐 말 거냐는 수요일날 결정하시면 돼요. 수요일날. 왜? 3일봉이 바뀌니까. 3일봉이 바뀌었을 때 하방을 볼 건지 말 건지 시가를 보는 순간 판단하세요. 아, 이거는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깰 흐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방을 보셔야죠. 근데 아니야. 그럼 매도 못하는 거고요. 네. 수요일 됐는데 이미 306이 깨졌어.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본 걸 후회하셔야 돼. 아, 괜히 봐가지고 기다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 밖에요. 제 능력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자, 이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지금 81명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전부 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오셨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혹시나 새로운 분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적어 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일단 리딩방 아니에요. 저는 리딩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같이 그냥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솔직하게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11,720 정도를 찍고 나서 내릴 거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는데 안 찍고 그냥 내렸어. 그래서 매도 못했어요. 네, 매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매도 못해요. 매도하려면 여기에 와야 돼요. 네.
이 공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공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 못해요. 문제는 매수도 못해. 자, 여기서 1650이잖아요. 대충 이 수치를 기억하세요. 1650. 이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당한 거죠. 지금 국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급해요. 급해. 분명히 올랐다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차트를 다 그렇게 그렸어요. 예, 붕 떴다가 떨어지려고 차트를 다 그려놨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주봉도 그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거의 한 319대까지는 와서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위에서 살려고 기다렸는데 지금 뭐 미장도 국장도 그냥 밑으로 그냥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내려갔잖아요. 열렸어. 근데 여기도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래만 열린 게 아니에요. 위도 열렸어. 그래서 이거는 거래할 수 있는 봉이 아니에요. 예. 다음 주 주봉은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허공에 떴어요. 봉이 허공에 붕 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가격도 없어. 매수 가격도 없어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상단선이 위를 보면 매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거래가 안 돼요. 상단선이 위를 보고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없어. 지금 아래를 보지 않아요. 얘는 위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주봉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아래를 볼 때 매수는 못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위를 보면 매도를 못해요. 그런데 이건 매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밑에 있는 건 매수가 안 되는 거지 매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건 매도가 안 되는 거지 매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돼. 근데 둘 다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번 주 고가를 못 넘는다 그럼 매도해도 돼요. 근데 가격은 없다고. 반대로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도 되는데 가격은 없어요. 월봉은 둘 다 열었어. 예?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과 월봉은 둘 다 공중에다 딱 띄워놓고 에이 니네 마음대로 해놨어요. 근데 일봉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니네들은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짜증나죠. 이렇게 그리면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타이밍을 못 잡아요. 예, 맞습니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싸게 안 사, 싸게 사죠. 비싸게 팔고. 그게 안 돼요. 지금의 주봉은 싸게 살 수 없고 비싸게 팔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체니모니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지만 주장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아쉬워요. 체니모님이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왜? 이미 죽었어 차트는. 근데
싸게 매도해야 돼. 매도자 입장에서 싸게 매도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과 이런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내려갈 수 있다. 동의. 하지만 매도하는 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될 거라고 봐요. 허둥지둥 개미소대 이병님 42불에 샀어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일단 그렇다고요. 됐죠? 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뭐다? 분기봉이에요. 자,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그러니까 저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매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매도자는 목표가가 지금보다 현저히 높을 수 있어요. 현저히 높을 수 있다고. 네.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보유자는 이미 손실이야. 손실이니까 어차피 안 팔아. 그죠? 오르든 내리든 안 파실 거라고요. 손실이 나니까. 그런데 신규 매수자는 괜히 비싸게 사서 손실을 끊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요게 노란색 이격 볼벤 20 하단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요 선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고, 예? 이 선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예? 지금 요 밑에 내려간 거 다 감아 올렸잖아요. 자, 요걸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봉을 보세요. 이봉. 요거 별표. 자, 이 봉이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계속 보세요. 제가 계속 표시했잖아요. 이걸 계속 보고 계세요. 제가 이 봉이랑 똑같은 봉 찾아드릴게요. 자, 이제 어롱 타임 오고 합니다. 어롱 타임 오고. 예. 보세요. 자, 요게 이격볼펜 20 하단이죠. 이격볼펜 20 하단이에요. 그런데 요게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와요. 똑같죠? 지금 어딨냐? 여기 있어요. 지금 봉이 이 자리에요. 지금 봉이 이 자리라고요. 별표. 그죠? 네. 지금 분기봉이 딱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서 끝났냐? 이격볼펜 20에서 끝났어요. 이격볼펜 20에서 끝났다고요, 여기. 예. 자. 다음 봉이 이 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죠? 이 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를 깬다고요. 네?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를 깬다고요. 그래서 밑으로 쏟아진다고. 요게 언제예요? 닷컴 버블입니다. 예?
닷컴 버블 때 분기봉이에요. 닷컴 버블 때 분기봉인데 이 봉이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예,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표시할 때 여기 이격볼벤 20에다 표시했잖아요. 예, 이격볼벤 20이 1662에요. 예, 여기서 끝나면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된다? 다음 봉에 갔을 때 예, 내려온다고요. 이게 내려와요. 예? 이게 내려와요. 여길 깬다고. 예? 여길 못 넘으면 예? 여길 못 넘으면 여길 깬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봉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자, 이렇게 끝나면 예? 이렇게 끝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시가를 딱 찍고 이렇게 깨작거리다가 밑으로 쭉 빠져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예, 이해되셨죠?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 1660 아래에서 끝나면 예, 끝나면 상단선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고가 못 넘어요. 고가 못 넘으면 저가 깬다 그랬잖아요. 저가 깨고 밑으로 쳐박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 거예요. 예, 이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무너질 때 봉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다. 근데 여기서 보면 1660이 있잖아요. 분기봉의 시가 1660선. 이게 도대체 뭘까? 그죠?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보세요. 자, 시가가 얼마냐면 1659예요. 1659. 자, 기대하세요. 예, 그게 월봉의 하단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분기봉의 시가가 월봉의 하단선이라고. 그 얘기는 월봉의 하단선을 누르면 분기봉이 죽는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다시 월봉이 하단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월봉이 1650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기봉이 죽는다는 얘기라고요. 분기봉이 다이. 예? 분기봉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감안하세요.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뭐예요? 1600선까지 가면 이건 음봉이죠? 이건 반년짜리 봉입니다. 반년짜리 봉이에요. 그러니까 1600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월봉이 음봉 맞네? 그게 아니에요. 월봉 망가지고 분기봉 망가지고 반기봉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6개월짜리 봉 망가지고 3개월짜리 봉 망가지고 1개월짜리 봉 망가지는 거예요. 6개월짜리 봉 망가지면 6개월이 망가지는 거고 내년 6월까지. 3개월짜리 봉 망가지면 내년 3월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월봉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네. 지금 큰 봉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보여요. 자, 나스닥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반기, 분기, 월, 주까지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 지금 봉으로 봤을 때
반기, 분기, 월, 주까지 1650선 위에서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 얘기는 1600선까지 내려갈 수 있죠. 어떤 조건 하에서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이번 주 저가가 1910입니다. 그러니까 1910이 무너지면 16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반등을 하면 분기봉이 살아나는 거고, 거기서 하락을 하면 분기봉까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스닥이고, 다우는 답이 없어요. 다우는 답이 없어요.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답도 없어. 그래서 다우를 가지고 SDOW 같은 이제 3X 상품이 있는데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다우 지수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그리면.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3개를 볼 거예요. SQQQ, SAX, TMF. 자, SQQQ 먼저 보겠습니다. 네, SQQQ 먼저 볼 건데, 이건 다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분기봉은 하단선이 좋다. 그죠? 분기봉은 하단선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저는 요 36불대에 있는 걸 사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40.6불대에 있는 하단선에 걸려서 누르지 못하고 튕겼죠. 그래서 지금 저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붕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주봉은, 예, 매수가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43.4. 등가 기준으로 43.4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들어 올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반드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유형의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올라가도 하는 수 없다고. 예. 근데 매수를 해본다면 43.40 아래가 적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제 입장에서는 뭐 언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고마운 거죠. 예? 그냥 올라가도 하는 수 없다. 근데 감사합니다. 경제적 부활님. 그럼 킹덤 오브 차트를 구매하셨다는 건가요?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의 책인데 45,000원이면 적지 않았을 금액인데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가격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도 상관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매수한다면 이 정도 가격만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 삭스. 네, 삭스 월봉은 할 얘기 없고요. 네, 할 얘기 없어요. 이거는 내려도 올라도 상관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주봉을 노린다 그러면 지금 노릴 수 있는 가격은 32.36. 여기요. 32.36만 가능해요. 요 아래만. 나머지는 없어요. 네. 이게 올라간다. 올라가도 하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거죠. 네.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상승하지 않을 거니까, 네. 이거 무조건 매도하고 32.36 아래에서 사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매수해보고 싶다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지 않겠느냐예요. 제가 SQQQ를 사고 싶다라고 했지 파세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사고 싶은 입장이지 팔고 싶은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손절하시고 이거는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에이 무조건 손절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래하신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은 SQQQ가 90불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9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40불대에 매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저는 더 싸게 사고 싶었던 거죠.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였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게 닥쳤던 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유한 게 아니에요.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노려볼 만한 가격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됐죠? 예. 지금은 주봉밖에 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월봉이 이 모양이라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주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매수가를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MF. TMF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언제 사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자, 만약에 저한테 TMF를 사라 그러면 얼마에 산다? 7.1에 삽니다. 여기서 사요. 이게 TMF를 사고 싶은 가격이에요. 오냐?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 사라고 하면 이 가격에 살 거예요. 저한테 당신은 TMF를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7.1 아래에서 살게요 라고 하겠죠. 저라면 이 가격에 삽니다. 다른 가격에는 안 사요. 왜냐? 오래 들고 가고 싶으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예. 최적의 가격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8.79를 넘었어요. 얘는 매도가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해야 되는 가격 위에서 지금 움직여요. 근데 왜 안 떨어지느냐? 주봉이 상승 추세야. 예? 이게 주봉이 상승 추세니까 하단선을 받쳐놓고 안 빼. 예? 하단선을 딱 받쳐놓고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상승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고 싶어. 근데 월봉으로 보면 이 위치가 매도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월봉이 찍어 누르면요. 월봉이 찍어 눌러서 주봉을 죽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7.1까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이 보이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이 보이니까 매수하고 싶잖아요. 누구도 매수하고 싶죠. 7.1로 가봐요. 매수하고 싶나? 죽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오르고 있을 때는 오르는 것만 보여요. 내릴 수 있다라는 걸 못 봐. 근데 내리면요. 그때는 싸진다라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증가한다라는 고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고통은 관심이 없어요. 왜? 올라가는 것만 눈에 보여. 상승하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나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나도 매수해서 먹고 싶어. 그래서 매수해서 수익을 취했어요.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옳은 판단이냐?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주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게 옳은 거냐? 그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예,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매력이 없다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주봉을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사고 싶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도 된다고요. 단 저가가 깨지면 팔아야 된다고요.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팔아야 돼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손절선을 걸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매수하는 순간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 돼 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거래하는 걸 다른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런 구조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적정한 구조가 안 나오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고버스 매수 이야기 꺼냈을 때가 언제예요? 매수하는 시간만 한 달 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지. 아니에요? 미친 거잖아요. 오늘 사고 승부를 봐야지. 1년 동안 보유할 걸 오늘 다 때려놓고 승부를 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찔끔 사고 일주일 있다가 안 산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찔끔 사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에이 이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거래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면 전략이라는 게 사라져요. 왜냐면 그분들 눈에는 위험은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수익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닥쳐올 손실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생각해야 돼요. 매수하기 전에 그 리스크를 모두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구조가 아니면 매수해보십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한테 매수라는 걸 권유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권유를 하는 거지, 단순히 오른다고 해서 매수를 권유하고 내린다고 해서 손절을 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SQQQ를 권유한 게 2번 있어요. 사람들에게 SQQQ를 2번 권유했거든요. 언제 권유했냐면 작년 9월 정도에 권유했어요. 그때가 나스닥 지수로 15,365 정도 했어요. 15,000. 지금 11,000이잖아요. 제가 SQQQ를 권유했을 때 지수는 15,000대였어요. 근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요, 다 욕했어요. 다. 왜냐? 16,000 넘었거든. 15,000대에 SQQQ를 사보라고 했는데 SQQQ가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15,000대에 15,300대에 SQQQ를 사보시라고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16,000도 넘어간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손절하고 싶죠. 1000%가 올랐는데? 근데 결국 어딜 갔어요? 11,000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SQQQ를 제가 매수했을 때의 위치가 12,500이에요. 나스닥 지수로 12,500 정도의 SQQQ를 샀어요. 실제로는 13,100까지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역시 잘못된 거래잖아요. 근데 저는 손실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어디가 깨지면 손절하는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모아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의 거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구조가 안 나와. 그러면 뭐 지금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이런 소리나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본인이 능력 있으셔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달리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TMF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이 되면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여기에요, 여기. 7.89불. 예. 그러니까 현재의 월봉을 봤을 때 다음 달에 매수 가치는 7.89보다 낮아져야 가치가 생겨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9.38이에요. 근데 9.38을 기준으로 했을 때 7.89 아래로 가야 매수 가치가 생긴다라는 건 지금은 단순하게 월봉이 매도가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이 돼도 매수 가치가 이 가격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를 수 있으나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네, 오를 수 있지만 매수 가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투자자분들에게 이 TMF라는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분기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매수할 만한 가치는 얼마다? 여기에요. 8.29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번 달이 끝나. 이번 달이 끝나도 다음 분기가 되면 8.29는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44 위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럼 지금 9.38인데 9.44 위가 매수 가치가 없대. 그러면 이건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태는 크게 보면 아직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큰 봉을 봤을 때는 아직 매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매수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단순히 지금 주봉을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상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주봉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봉을 다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아직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오늘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사실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하방이든 상방이든 성급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래를 하실 때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최악을 기다리세요. 최악. 그러니까 하락도 징그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상승이 오면 징그럽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서 더 이상 못 오를 때 매도하면 되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빠질 때 되면 매수하면 돼요. 근데 어중간한 중간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물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어중간한 자리에서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양쪽 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매도자도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매수자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먼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먼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포기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능력으로는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익은 보이는데 리스크가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몇백만 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돈 다 날리면 돼. 그죠? 그 돈 다 날리면 돼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날리면 되잖아. 뭐 그거 날린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돈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리스크는 다 때려치우고 들어가세요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분 그 돈 녹아도 인생 안 망가져요. 근데 이게 억 단위로 들어가. 예? 그런 분들 있어요. 억으로 들어간다고요. 억으로. 예? 억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 들어가면 수천 단위로 녹아요. 수천만 원씩 녹아.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녹는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리스크 따위는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몰빵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계좌가 녹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내야 돼. 예. 제 생각이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게 위로 충분히 올라가면, 예, 안 올라요. 안 올라. 그러면 매도 치는 사람 안 녹아, 계좌. 밑으로 충분히 빠져가지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락폭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계좌가 안 녹는다고요. 근데 안 녹은 상태에서 수익이 나오면 이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만 찾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하는 유일한 행위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외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매매 신호가 정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 눈에 그나마 쉬운 상황, 쉬운 시기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찾아야 되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못 찾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거래를 하시는 건 저는 방해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 제가 분석해서 이런 가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크게 손실나지 않을 거다. 예? 크게 손실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포스 샀잖아요. 예? 제가 고포스를 사고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고포스를 산 자리를 사고 나서 바로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 가격에 샀습니다라고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산 가격이 2,850원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고포스를 산 가격이 2,850원이에요. 사고 나서 그냥 보여드렸어요. 저 샀습니다 라고.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떨어져서 3,095원이에요. 떨어져서. 올라서 3,095원이 아니라 2.52% 하락해서 3,095원입니다. 3,095원이 됐는데도 저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손실이 아주 작을 수 있는, 예? 손실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 거고, 되도록이면 투자자가 손절하지 않고 홀딩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거밖에 좋은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 정하고 손절가 정하고 매수가 정하고 손절가 정하는 방식의 거래는 손절을 자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손절을 자주 하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손절이 작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 20억대도 있잖아요. 예? 한 번 들어가는데 20억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손실이 나면 상당하죠. 그래서 항상 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을 활용하시는, 그 다음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큰 손실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무지 답답하실 거예요. 왜? 없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한 달 내내 해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방송을 봐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처럼 오늘의 매수가는 여기고 오늘의 매도가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방송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책에 써놓은 말 중에 그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배움이고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깨달음이라고. 제가 이 주식 일을 하기 전에는 그 UX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그리는 일을 했어요. 화면을 그리는 일. 앱이나 뭐 웹사이트나 그런 거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화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버튼은 어디에다 두는지, 뭐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한 5년 하면 전문가가 돼요. 5년 정도 프로젝트 한 여러 번 뛰면 이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수준이면 고객이 만족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주식은 그런 거 없어요. 예? 주식은 그런 게 없다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년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 2년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 3년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 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는다고요. 근데 정작 다 쌓아보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3년을 쌓으나 5년을 쌓으나 10년을 쌓으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르는 건 안 해. 내가 모르는 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쫙 봤을 때 대부분은 몰라. 그럼 안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모르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중에 내가 아는 구간이 잠시 나와요. 잠시 아주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구간이 스치듯이 지나가요. 그때 잡아야 돼.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잡는 거예요. 왜? 저는 아는 게 그것뿐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의 흐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다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구간에서 제가 아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아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 때나 거래한다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거래해요. 근데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모르는 건 싹 다 거래 안 하고 다 포기해요. 그리고 기다리다 진짜 우연하게 내가 아는 구간이 나오면 그 구간이 왔을 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게 돼야 모르는 구간을 다 버리고 아는 구간만 거래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깨달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르는 걸 배우는 건,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건 배움이고, 모른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도달하면 버리는 법을 배워요. 버리는 걸 배워요. 배움은 버리는 게 아니라 손에 쥐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쥐려고 해요. 근데 깨달음이 오면 쥐려고 하지 않아요. 버리지. 놓아요.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마음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다 가벼워져요. 그 순간이 오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개고생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개고생 안 하고는 깨달음이 안 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주식시장에선 영원한 이병이죠. 근데 그걸 인정해야 살아남잖아요. 장군님은 뭐 할 거예요? 미사일 맞고 죽는데. 참호 속에 숨어서 이병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해 주신 분은 진짜 감사드려요.